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합격의 N2 동영상 강의를 맡고 있는 김상효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법에 관련된 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형 분석이랑 평소에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팁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요, 이게 문자 어휘와 함께 문법이 파트가 묶여져 가지고 언어 지식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문법 문제가 문제 7이에요. 뭐 문제 1부터 6은 어디 갔냐 이러면 그건 다 문자 어휘 쪽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7은 문법 형식 판단이라고 해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요건 뭐 쉽게 말하면 빈칸 넣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법을 넣거나 아니면 부사를 넣거나 아니면은 문장 뒤에 이어질 내용을 넣기. 아무튼 이렇게 빈칸에 알맞은 표현들을 넣는 파트가 바로 이 문제 7의 문법 형식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문제는 문장 완성이라고 하는데 요건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요건 어떤 파트냐면은 빈칸 넣기 같은 파트예요. 빈칸 넣기는 아니지.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넣는 건데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4가지의 모두 빈칸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별표 마킹이 되어 있어요. 이 별표 마킹에 어떤 보기가 들어가냐, 선택지를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를 조합해서 맞춰주는 거죠. 조금 이따 역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9가 문법의 마지막이에요. 문맥 이해라고 해서 얘는 5문제가 출제가 돼요. 뭐 얘도 간단하게 말하면 독해랑 문법이 만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독해 지문, 중문 사이즈의 지문에 이렇게 빈칸이 5가지가 점점점 뭐 이렇게 뚫려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말을 찾거나 접속사를 넣거나 아니면 우리가 외웠던 문법을 넣거나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파트입니다. 우선 구성은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는 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문법 문제 7번째 문제가 형식 판단이에요. 문법 형식 판단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빈칸 넣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출제 유형이죠. 빈칸 넣기라고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외웠던 문법을 찾아 쓰거나 아니면 뭐 동사의 접속 형태를 쓰거나 아니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에 뭐가 나올지 아니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아니면 뒷문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요렇게 3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문제를 우리가 6분 이내에 푸는 게 좋겠죠. 좀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숙련이 되신 분들은 실전에서 한 문제당 한 30초 정도 되는 시간들을 활용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죠. 남은 시간이 있으면 몰랐던 표현들이나 혹은 내가 찍었던 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볼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중요해요. 1교시가 105분이니까 이 105분 동안에 문자 어휘, 문법, 독해를 다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너무 막 끙끙거리면서 좀 한 문제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건 좋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30초 정도 되는 게 이제 문자 어휘도 그렇고 문법 파트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조사, 뭐 명사, 형식명사 하면 뭐 고또 같은 것들 있죠. 모노 이런 것들 넣는 거. 그리고 뭐 전미어, 우리 그때 문자 어휘에서도 다뤘죠. 뭐 단어 뒤에 뭐가 연결돼서 붙어 있는 거. 거기에 관련된 표현들이나 조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가끔씩 동사가 결합된 다양한 표현들이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일단 합격에 있는 책에 본 책에 보시면 문법이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거 한 180개 정도 되거든요. 총정 뭐 고득점 문법까지 합치면은 180개 정도 되는데 경어 표현까지 합쳐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하시면은 이 문법 파트에서는 좋은 점수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 자, 출제 유형은 문형 접속 이해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기 문법을 이미 다 주고 나서 여기에 있는 뭐 동사가 어떤 형태로 접속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법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이제 뒷문장에 어떤 느낌의 어떤 내용의 뉘앙스의 문장들이 와야 되느냐 이렇게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뭔지 아니면 우리가 배운 문법이 뭔지 아니면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형 의미 이해하기 요거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셔가지고 빈칸에 올바른 걸 골라 쓰자라는 거예요. 요 3가지 파트만 기억하시면 출제 유형은 뭐 다 파악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물론 뭐 문법을 다 문제를 외우시고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이제 문법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요거는 문자 어휘에서도 중요한 거죠. 평소에 문장을 소리를 내서 정확히 읽는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일본어 문장의 구성 같은 것들이 좀 몸에 익힐 수가 있습니다. 문자 어휘의 발음에서도 도움이 되고 혹은 뭐 한자 표기나 아니면 청해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어나 문장 같은 것들이 역시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청해 점수나 아니면 비교적 문자 어휘 문법 점수가 높은 것 같아요. 독해는 뭐 다 읽고 문제를 풀 시간 없을 테니까. 그리고 다양한 변형 및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 너무나도 뭐 단순 암기 해가지고 그것만 딱 다 외우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하는 게 있어요. 뭐 동사 같은 것도 뭐 수동형으로 변화하거나 뭐 사역수동으로 변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 조금씩은 응용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하지만 뭐 문제를 우리가 뭐 예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실전 문제도 있고 그다음 나중에 모의고사도 있으니까 많이 풀다가 보면은 조금 활용하는 문장 그 문법들이 어떤 거냐라는 것들이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최소한 우리 일단 합격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책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있죠. 뭐 추측에 관련된 표현 혹은 수동형, 사역형 뭐 이런 필수입니다. 문법에서 이런 것들이 공부하지 않고 뭐 시험을 본다. 라는 것들은 12문제 중에 내가 한 두세 문제는 그냥 뭐 눈 감고 풀 거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조건 학습을 해야 돼요. 수수동사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주고 받고 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부사 정리. 요즘에 뭐 그쵸. 이 언어 지식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부사 파트이잖아요. 부사 공부는 문자 어휘도 그렇지만 문법에서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파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언어 지식에 있는 그 부사 파트만 정리하시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문제 8번이죠. 문장 완성. 이건 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순서 조합이라고 해놨어요. 문장을 다 완성한 후에 별표 부분에 해당하는 순서의 표현을 선택해서 정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네 가지가 있죠. 빈칸에.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 별표가 이렇게 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보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 들어갈 게 4번이고 여기는 2번이 들어가야 되고 뭐 여기는 1번이 들어가야 되고 이건 3번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이렇게 다 조합을 해놓고 정답이 2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여기 빈칸에 나머지 빈칸에 막 숫자 보기 안 써놓다고 안 써놓다가 정답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저도 이런 적이 있는데 틀리더라고요.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닌데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건 2번이 아니고 3번이었는데 좀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그냥 2번으로 해놨어. 실수로. 그럼 틀리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네 가지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를 다 써놓으시면은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저도 그래봤던 적이 있어요. 물론 뭐 합격은 했지만 그래도 고득점이나 혹은 아쉬운 문제 하나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의 빈칸에 다 보기를 선택지를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건 3분 이내로 푸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만 뭐 나머지 문제들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시간이랑 문제 유형 잘 알아두세요. 출제 유형은 뭐 이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의 표현들을 재구성해서 문장을 완성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별표에 있는 것들만 정답 쓰는 게 아니고 뭐 1번, 4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 있는 보기들을 재구성해서 문장을 완성시키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어색하다 이러면 정답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봤는데 좀 어색한데?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학습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대부분 선택지에 다 있죠. 그렇죠.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보기에 1번, 2번, 3번, 4번 내용 중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해야 되는 힌트나 아니면 뭐 키포인트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문장들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열쇠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선택지 보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보기 조합을 잘 하시면 돼요. 뭐 물론 보기 해석은 거의 완벽해야겠죠. 그리고 평소에 필수 문형의 의미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이게 문법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좋은 예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문장을 함께 익혀두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소리 내면서 조금 뭐 생활 일상 회화에도 도움이 되듯이 좀 문장 전체를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 문법이 활용되는 예문 조금만 좀 잘라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두면 좋은 것 같아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 문법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아 이건 아주 좋은 문장이구나, 좋은 예문이다 라는 것들을 체크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시간이 없으면 일단 의미라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N3나 N4 수준의 문법도 같이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부사 같은 것도 그렇지만 아주 쉬운 문법들,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문법들이나 아니면 동사의 형태 변화 같은 것들 있죠. 뭐 가능형, 가정형, 혹은 뭐 수동형, 사역형, 사역수동은 다 N3나 N4에서도 나오니까 그런 것들 놓치지 않고 기초문법들을 점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혹시나 N3나 N4를 응시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문법 파트만 조금씩 한번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2에 출제되는 것들이 거의 다 나오지만 그 약간 출제 외 문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너무 급하면은 우선 우리 일단 합격의 N2 문법은 다 외우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부사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문제에 대비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다토해, 뭐 설령, 가령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태모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다 이제 빈칸을 놓고 다토해를 쓰느냐, 뭐 이쿠라를 쓰느냐, 아니면 뭐 타다 같은 것들을 쓰느냐, 그런 문제 형태들도 있습니다. 부사가 역시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인데요. 문맥 이해라는 게 있습니다. 문맥 이해란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죠. 큰 글씨로. 독해의 중문 정도 되는 사이즈의 길이의 약 600자 정도 되겠죠. 글을 읽고 한 15줄, 16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문맥에 맞는 표현을 선택해서 전체 문장을 완성하라 라는 거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도 했지만 여기 이렇게 이제 600자 이상의 문장이 나와요. 독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5문제니까 5개 뚫려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골라 써라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문제를, 예시 문제를 보시면 대부분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요거는 독해랑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5분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좀 할애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나머지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5문제고 시간은 한 5분 정도, 나중에 최종 모의고사 공부하실 때 5분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겠죠. 자, 출제 유형입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적절한 문말 표현 넣기. 이게 뭐냐? 문말이라고 하면은 문장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나오다가 여기 이렇게 우리 그 마침표 되기 전에 여기에 뭔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빈칸이 쳐져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법을 골라라 라는 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적절한 접속사 넣기. 요거는 최근에도 그렇지만 2010년도 이후 개정된 모든 문제에서 접속사가 한 번이라도 안 나왔던 형태는 없었습니다. 접속사도 정리를 잘해야겠죠. 그 문장 어휘에 접속사 파트가 있어요. 많이 되진 않아요. 진짜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좀 갈고 닦고 학습을 하시면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려운 접속사는 아니니까 좀 유의하시면서 그 나중에 문자 어휘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부사와 접속사 파트는 반드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다음, 적절한 지시어 넣기. 이런 것도 있죠. 뭐 코소화도에 해당하는 거죠. 앞문장과의 연관 혹은 뭐 뒷문장과 이렇게 이어질 때 여기에 빈칸에다가 어떤 접속사를 넣느냐, 접속사가 아니고 지시어를 넣느냐, 뭐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묻는 문제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던 뭐 문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접속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시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건 전형적인 N2 수준 문법 이외에도 접속사, 방금 했던
기초문법 응용 표현 이런 것들 있죠. 뭐 가능형인지 아니면 이게 가정형인지 아니면 뭐 수동형인지 사역형인지라는 것들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런 것도 기초문법 활용을 잘 한번 해봐야겠죠. 동사의 마스형은 다 아실 거고 태형, 뭐 타형, 과거형 아니면 가능형, 뭐 가정형 이런 것들을 빼놓지 않고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혹시라도 또 N1을 응시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N1부터 N5까지 다 나오니까 반드시 학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학습 팁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문말 표현은 필수 출제가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문말 표현이라 하면 막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다가 여기에 가로가 쳐져 있고 빈칸이 이렇게 네모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라는 내용들. 이게 문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흐름을 그냥 뭐 문장까지는 아니지만 좀 긴 글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의미가 들어가는지, 어떠한 흐름이 들어가는지 이게 독해랑 결합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내용 흐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속사 문제, 이거 꿀팁이죠. 아주 꿀팁이에요. 역접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역접이라고 하면 여러분 뭡니까? 역접. 뭐 역적이다. 나라를 뭐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역적이죠. 역접이라는 건 반대되는 게 접속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시카시, 그러나, 하지만, 뭐 도코로가 뭐 이런 것들. 요게 이제 그 역접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비교적 그 접속사 문제에서는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한 문제 찍어야 돼. 그렇다면 역접에 관련된 접속사를 찍는 게 아마도 확률적으로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높게 뭐 찍어서는 안 되겠죠. 어쩔 수 없으면 찍어야죠. 그리고 지시어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앞쪽 문장 혹은 간혹 가다가 뒤쪽 문장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앞쪽에 무슨 내용이 있고 지시어가 나오고 뒤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 두 가지 문장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앞쪽 문장에서 힌트가 많이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첫 번째 파트부터 문법의 첫 번째 파트부터 풀어볼 거예요. 문장 형식 판단으로 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이제 문법이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실제로 출제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문제를 풀면서 우선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